나이 들수록 웃을 일이 줄어든다고들 하지만 사실 웃을 거리는 더 많아진다. 예전엔 잊어버리면 큰일이었는데 이젠 깜빡해도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넘어간다. 심지어 기억이 안 나는 걸 핑계 삼아 편하게 살기도 한다. 그건 내가 일부러 잊은 거야. 기억이 남으면 피곤하잖아. 세네카가 지금 시대에 태어났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필요한 일만 기억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과감히 삭제한다. 결국 기억도 미니멀리즘이 필요한 법이다. 노년의 유머는 삶을 가볍게 만드는 기술이다. 어떤 노인은 이런 말을 했다. 요즘 젊은이들은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지만 나는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병원에 간다. 그 말에 다들 웃었지만 어쩐지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다. 삶을 유머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세월에게도 져주지 않는다. 몽테뉴는 인간을 불완전한 존재라 했다. 그 말은 너무 진지하게 살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다. 사람이 완벽하면 피곤하다. 하루쯤은 실수해도 괜찮고 가끔 허둥대도 괜찮다. 중요한 건 허둥대면서도 웃을 줄 아는 여유다. 젊을 때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인생의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무엇을 안 해도 괜찮으냐가 기준이 된다. 안 만나도 괜찮고 안 가도 괜찮고 안 가져도 괜찮다. 이 괜찮다의 영역이 넓어질수록 인생은 훨씬 가벼워진다. 세네카식으로 말하자면 덜 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그는 이미 2000년 전에 미니멀한 인생의 미학을 꿰뚫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는 심플 라이프의 원조였다. 불필요한 욕심을 줄이는 게 가장 고급스러운 여유라는 걸 일찍 알았던 것이다. 나이 들면 신체는 느려지지만 감정은 오히려 더 빠르고 예민해진다. 젊을 때는 무덤덤했던 일에도 괜히 눈물이 나고 괜히 웃음이 난다. 그건 약해진 게 아니라 깊어진 거다. 세월은 사람을 낡게 만드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만든다. 예전엔 누가 나를 오해하면 밤새 뒤척이며 억울해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 오해할 만하지. 나도 헷갈리더라. 이런 유연함이 바로 나이의 힘이다. 세상과 싸우던 시절이 지나면 이제는 그냥 세상을 끌어안게 된다. 몽테뉴는 나는 나 자신을 실험하듯 살아왔다고 했다. 그는 자신을 관찰하고 웃기도 했다. 오늘의 나는 어제보다 조금 더 게으르지만 대신 더 관대하다. 이런 태도가 바로 인생 후반전의 지혜다. 우리가 늙는 게 아니라 그저 조금 더 인간적으로 변해가는 과정일 뿐이다. 요즘 젊은이들은 자기 개발에 목을 매지만 노년의 철학은 그 반대다. 이제는 자기 감소의 시간이다. 불필요한 걱정, 타인의 시선, 그 모든 걸 줄이는 게 진짜 발전이다. 다 버리고 나면 드디어 가벼워진다. 웃음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 주름은 늘어도 웃을 줄 아는 마음은 늙지 않는다. 세네카의 말처럼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철학이 필요하다. 삶이 내 뜻대로 안 될 땐 웃음이라도 내 뜻대로 하자. 이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생존의 지혜다. 유머는 삶의 방패이자 치유제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어느 노신사가 엘리베이터에서 젊은이에게 자리를 양보받았다. 노신사는 웃으며 말했다. 고맙네. 덕분에 내 노년이 더 실감나. 그 한마디에 엘리베이터 안이 웃음으로 가득 찼다. 그게 바로 우아한 나이듦이다. 노인이 아니라 인생의 베테랑이 되는 것. 세네카는 인생을 이렇게 정의했다.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해 평생을 쓰지만 막상 다 배웠을 즈음엔 떠날 시간이다. 그 말은 조금 쓸쓸하지만 동시에 위트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마저 유쾌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마침표를 예쁘게 찍는 시간이다. 문장을 잘 썼다면 마침표 하나에도 품격이 느껴지듯 인생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긴 설명보다 짧지만
빛나는 한 줄로 마무리할 때다. 나이 든다는 건 잃는 게 아니라 덜 중요해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남의 말도 세상의 속도도 그저 미소로 흘려보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인생의 고수다. 몽테뉴식으로 말하자면 나는 이제 세상을 다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세상을 웃으며 바라본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계발서를 너무 많이 본다. 아침 5시에 일어나면 인생이 바뀐다거나 하루 한 문장으로 성공하는 법 같은 제목이 넘쳐난다. 그런데 몽테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아침 5시에 일어나면 잠이 부족하지 인생이 바뀌진 않는다. 그는 인간을 바꾸는 건 책 한 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납득하는 시간이라고 믿었다. 세네카도 비슷했다. 그에게 중요한 건 거대한 목표가 아니라 매일 저녁 스스로에게 하는 조용한 질문이었다. 오늘 나는 나답게 살았는가? 이건 명상도 아니고 고행도 아니다. 그냥 하루를 망쳤더라도 담담히 인정하고 내일 다시 시작하는 태도다. 요즘 말로 하자면 자기 자신과 잘 지내는 기술이다. 살다 보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을 때가 있다. 옆집 아저씨는 퇴직 후 캠핑카 타고 전국을 돌고 친구는 손주 사진을 SNS에 올리며 행복을 자랑한다. 그럴 때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고개를 든다. 나는 뭐 하고 있지? 세네카는 이런 마음을 꿰뚫었다. 그는 인생을 마라톤이 아니라 자기만의 산책으로 보았다. 남의 속도에 맞춰 달리면 숨이 차고 결국 풍경을 놓친다고 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조급함을 그만두는 연습이다. 천천히 걷되 멈추지 않는 것. 몽테뉴는 여기에 한술 더 떴다. 그는 남과 비교하는 버릇 자체를 인생의 가장 큰 함정이라 봤다. 자신보다 똑똑한 사람을 보면 좌절하고 못한 사람을 보면 위로받는 그 심리가 인간을 가장 피곤하게 만든다고 했다. 요즘 말로 하자면 SNS를 끊으라는 말이다. 비교는 행복을 도둑맞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는 이미 500년 전에 이런 세상을 예견한 듯 했다. 세네카는 한 번은 친구에게 이런 조언을 남겼다. 가난이 두렵다면 가난하게 살아봐라. 듣기에 무섭지만 뜻은 단순하다. 미리 두려움을 경험하면 그 두려움이 당신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 요즘식으로 바꾸면 이렇다. 퇴직 후에 불안이 두렵다면 미리 소박하게 살아보라. 돈이 없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생각보다 세상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걸 깨닫는 순간 불안은 힘을 잃는다. 몽테뉴는 이 말에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다. 그 역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생각뿐이라 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도 세상이 나를 잇는 것도 어쩔 수 없지만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는 훈련할 수 있다고 했다. 세월이 지나면 외모는 늙지만 태도는 숙성된다. 이게 진짜 나이 들매 품격이다. 한편으로 세네카는 죽음에 대해서도 놀라울 만큼 담담했다. 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정리였다. 인생의 장부를 마감하는 순간 빚을 모두 청산하듯 마음의 계산을 맞추는 일. 그래서 그는 말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다만 준비되지 않은 삶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해야 할 건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후회 없이 사는 것이다. 몽테뉴는 죽음을 연습하라고 했다. 하지만 그 말은 어둡지 않았다. 그에게 죽음의 연습이란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사는 연습이었다. 내일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오늘의 커피 한 잔도 창밖의 빗소리도 다르게 들리기 때문이다. 결국 두 철학자가 공통으로 말하고자 한 건 삶의 가벼움이었다. 너무 진지하게 굴지 말라는 뜻이다. 세상은 완벽하지 않고 인간은 늘 불완전하다. 그 불완전함 속에서 웃을 줄 아는 사람만이 결국 자유로워진다. 한 노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다. 인생은 거대한 농담이다. 다만 그 농담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 노년의 나이에 도달한 지금 우리는 비로소
그 농담의 맛을 조금은 알 수 있지 않을까. 젊을 땐 허둥대며 이유를 찾았고, 이제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웃는다. 그 웃음 속에 지혜가 숨어 있다. 내 인생의 절반은 걱정으로 낭비됐다. 그런데 그 걱정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 그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내일 일어날지도 모를 일을 미리 걱정하느라 오늘을 흘려보내지 말라는 것. 세네카는 여기에 이렇게 덧붙였을 것이다. 인생은 짧지 않다. 다만 우리가 그걸 낭비할 뿐이다. 결국 두 사람은 같은 이야기를 다른 언어로 했다.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건 근심이 아니라 유머와 여유다. 그리고 그것은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한 발 물러서 웃을 수 있는 용기. 그게 세네카와 몽테뉴가 전하려던 진짜 철학이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속도가 아니라 온도의 문제가 된다. 예전엔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얼마나 따뜻하게 머물 줄 아느냐가 중요하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지만 우리가 굳이 그 안으로 뛰어들 필요는 없다. 이제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세상의 소음을 조금 멀리서 바라볼 때다. 세네카는 말했다. 고요 속에서야 비로소 나를 만난다. 그 말은 단순히 조용히 지내라는 뜻이 아니다. 침묵이란 단지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어느 순간부터 세상은 너무 시끄러워졌다. 뉴스는 하루 종일 누군가의 싸움 소식으로 가득하고 휴대폰은 끊임없이 알림을 울린다. 하지만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건 언제나 조용한 순간이었다. 아침 햇살이 살짝 비칠 때 창가에 앉아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오늘도 무사하구나 하고 생각할 때, 그때야말로 인생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고요한 마음은 어떤 궁전보다 값지다. 젊었을 땐 그 말이 잘 와닿지 않았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야 알게 된다. 화려한 것들은 다 지나가고 결국 남는 건 평온한 하루의 감각뿐이라는 걸. 어느 작가는 이런 말을 남겼다. 늙어간다는 건 세상을 잃는 일이 아니라 세상을 새로 보는 일이다. 젊을 땐 바쁘게 달려가느라 못 본 것들이 있다. 나무의 그림자, 하늘의 색깔, 그리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 담긴 온기. 이제 그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온다. 시간이 천천히 흐를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결을 느낀다. 그 결은 부드럽고 따뜻하다. 그리고 거기엔 조용한 여유가 깃들어 있다. 몽테뉴는 인간의 본질을 생각하는 존재이자 느끼는 존재라 했다. 그래서 그는 느림을 사랑했다. 생각이 자라기 위해서는 마음이 잠시 멈춰 서야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요즘 사람들은 시간을 벌기 위해 살아간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시간을 들이기 위해 살아갔다. 삶은 계산이 아니라 체험이고 속도가 아니라 깊이로 남는다. 세네카는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짧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짧게 쓰는 것이다. 삶은 언제나 충분히 길다. 다만 우리가 그 시간을 허비할 뿐이다. 나이 들수록 시간은 더 빠르게 느껴진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시간이 빨라진 게 아니라 우리가 순간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를 온전히 느끼려면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멈춰야 한다. 잠시라도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나는 지금 숨 쉬고 있다고 느껴보는 것이다. 그 짧은 멈춤 속에서 인생은 다시 제자리를 찾는다. 노년의 지혜란 결국 속도를 늦추는 기술이다. 젊을 때는 더를 외쳤다면 이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체념이 아니다. 그건 인생을 깊이 이해한 사람의 언어다. 충분하다는 말은 곧 감사하다는 말이기도 하다. 감사는 여유를 낳고 여유는 평화를 낳는다. 세네카는 말했다. 삶이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예술이다. 노년의 삶은 더 이상 쟁취의 시기가 아니다. 이제는 음미의 시기다.
한 잔의 차, 한 줄의 시, 한 번의 미소가 젊을 때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준다. 어느 시골 마을에 80이 넘은 노부부가 살았다. 매일 아침 함께 마당을 쓸고 점심엔 나란히 밥을 먹고 저녁이면 조용히 차를 마셨다. 젊은 사람들이 심심하지 않으세요? 묻자 노인은 웃으며 말했다. 심심하긴요. 오늘도 잘 쉬었지요? 그 말이 참 좋았다. 잘 산다보다 잘 쉰다는 말이 얼마나 멋지고 현명한가. 이제는 쉬는 것도 능력이다. 쉴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의 부자다. 몽테뉴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죽음을 삶의 일부로 여겼다. 죽음은 삶의 완성이자 마지막 휴식이다. 그에게 인생은 마라톤이 아니라 봄부터 가을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긴 산책이었다. 그래서 그는 늘 말했다. 나는 천천히 살기를 택했다. 천천히 사는 삶에는 두 가지 미덕이 있다. 하나는 깊이, 다른 하나는 감사다. 천천히 살면 작은 것도 크게 느껴진다. 햇살 한 줄기에도 감사할 수 있고 한 끼의 식사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나는 오늘을 천천히 살았다. 그 말에는 후회도 조급함도 없다. 그저 담담한 평화만이 남는다. 노년은 기다림의 시기가 아니다. 그건 완성의 시간이다. 그동안 쌓아온 인생의 모든 조각이 이제야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이다. 우리의 마지막 날은 새로운 날의 시작이다. 죽음조차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로 이어진다고 믿었다. 삶의 여유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좋은 날씨에 산책하고 좋은 음악을 들으며 차 한 잔 마시고 오늘 하루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젊을 때는 그게 너무 평범해서 하찮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시간이다. 인생은 결국 단순한 행복으로 돌아간다. 어쩌면 세네카와 몽테뉴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이 한 줄일지도 모른다.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온전히 살아라. 그 속에는 인생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다. 다른 사람을 이기려는 마음도, 세상을 증명하려는 욕심도, 이제는 다 내려놓을 수 있다. 그 대신 남는 건 따뜻한 미소 하나, 평온한 저녁의 하늘, 그리고 오늘도 괜찮다는 마음 하나뿐이다. 그 마음이 바로 삶의 여유이자 마음의 평화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작아진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젊을 땐 세상이 너무 커서 길을 잃었는데 이제는 너무 좁아서 숨이 막힌다. 몸은 익숙해지지만 마음은 낯설어진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새로운 약도 새로운 취미도 아니다. 오히려 오래된 지혜, 그러나 지금의 나에게 새롭게 읽히는 생각 하나다. 몽테뉴는 수상록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 책의 주제는 바로 나 자신이다. 이 말이 참 묘하다. 그는 세상이나 진리, 신의 뜻을 말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연구했다. 누구보다 인간적인 철학자였던 그는 자신이 게으르다는 사실도 변덕스럽다는 것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 솔직한 인간이 되고 싶었다. 오늘날 우리는 SNS에서 타인의 삶을 탐험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모른다. 몽테뉴는 거꾸로 살았다. 그는 세상을 관찰하기보다 자기 마음의 미로를 탐험했다. 그에게 철학은 어려운 학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일기 쓰기였다. 그는 이런 말도 남겼다.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흉내내느라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한다.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은 점점 더 실감난다. 은퇴 후의 삶도, 자녀의 기대도, 세상의 기준도 모두 남의 인생을 향해 맞춰진 틀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럴 때 몽테뉴는 속삭인다. 괜찮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실험할 시간이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인생의 짧음에 대하여에서 이렇게 썼다. 삶은 충분히 길다. 그러나 우리는
그 대부분을 낭비한다. 이 문장은 마치 우리 시대를 예언한 듯하다. 그는 2000년 전의 사람인데 스마트폰 중독을 이미 꿰뚫어 본 것 같다. 우리는 시간을 아낀다고 하지만 사실은 의미를 낭비한다. 세네카는 시간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재산이라 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돈을 잃는 건 두려워하면서 시간을 잃는 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시간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무한한 것처럼 쓴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가치는 더 커진다. 이제는 1년이 아니라 오늘 하루가 소중하다. 그래서 세네카는 우리에게 묻는다. 오늘 당신은 시간을 어디에 썼는가? 그의 철학은 단순했다. 운명은 통제할 수 없지만 마음의 태도는 언제나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는 고난 앞에서도 담담했다. 로마 황제의 질투로 죽음을 명받았을 때조차 그는 평온히 목욕을 하고 편지를 썼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했다. 그에게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정보의 시대를 넘어 피로의 시대를 살고 있다. 뉴스, 유튜브, 댓글, 잡다한 정보들이 우리의 정신을 갉아먹는다. 몸보다 먼저 마음이 지친다. 그럴 때 몽테뉴와 세네카의 지혜는 느림의 철학을 다시 꺼내든다. 몽테뉴는 말한다. 세상은 언제나 서두른다. 하지만 나는 천천히 걷는다. 그래야 나 자신과 만날 수 있으니까. 세네카는 이렇게 말한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그러나 조급해하지도 말라. 지혜로운 이는 시간을 통제하지 않고 그 안에 산다. 이 두 말은 모순 같지만 결국 같은 뜻이다. 조급하지 않게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시간 사용법이다. 나이가 든다는 건 이제 속도를 늦출 수 있는 특권을 얻는 일이다. 다른 이들이 바쁘게 달려갈 때 우리는 멈춰 서서 묻는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평온하게 떠난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살아있는 동안 매일 떠나는 연습을 했으니까. 이 얼마나 멋진 작별인가. 삶과 죽음을 분리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완성된 인생의 한 조각으로 살았던 사람. 그가 바로 세네카였다. 나이 들어 가장 어려운 일은 나를 이해하는 일이다. 오랜 세월 가족과 사회, 책임에 묶여 살다 보면 어느새 자신은 사라지고 남은 건 역할뿐이다. 어머니, 아버지, 직장인, 혹은 누군가의 기대를 채워주는 사람.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쌓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이제 나는 누구로 살아야 하지?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이들이 멈춰 선다. 하지만 어떤 철학자는 그 멈춤 속에서 진짜 자신을 찾았다. 그는 세상과 논쟁하지 않고 자기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에게 철학은 남을 가르치는 학문이 아니라 스스로를 탐구하는 일기였다. 그는 나이 들수록 인간의 모순과 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했다. 잘하려고 애쓰는 대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이해하고자 했다. 그 솔직함이 그를 자유롭게 만들었다. 그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했다.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통한다. 이제는 잘 사는 법보다 편안히 사는 법을 배워야 할 때다. 젊을 때는 세상이 나를 실험했다면 이제는 내가 나를 실험할 차례다. 매일 같은 길을 걷더라도 그 길 위에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인생은 여전히 새롭다. 책을 덮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그 속에서 비로소 보인다. 내가 그토록 바쁘게 도망치던 대상이 사실은 나 자신이었다는 걸. 이제라도 나를 배워야 한다. 이것이 인생 후반부의 가장 중요한 공부가 아닐까. 자기 자신을 알아간다는 건 과거의 나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때의 나를 이해해주는 일이다. 그 시절의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을 가볍게 만든다.
자책 대신 이해, 후회 대신 수용. 그게 나이 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지혜다. 누군가는 인생이 짧다고 말하지만 실은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흘려보내기 때문이다. 인생의 길이는 주어지지만 깊이는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하루를 보내는 방식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든다. 무언가를 해야만 의미가 생기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그 순간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면 이미 충분하다. 시간을 아낀다고 서두르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시간을 음미하는 사람은 드물다. 나이 든다는 건 바로 그 음미의 기술을 배우는 시기다. 더 이상 빠르게 살 필요가 없다. 느리게 걸을 수 있는 용기, 그 자체가 품격이다. 누군가는 세상 끝까지 달리며 의미를 찾지만 현명한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의미를 발견한다. 삶이란 결국 마음의 평온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젊은 날에는 세상을 바꾸려 했고, 이제는 나 자신을 다독인다.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마음은 평온해진다. 이건 체념이 아니라 지혜의 또 다른 이름이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찾아다니지만 사실 행복은 찾는 게 아니라 멈춤 속에서 자란다. 어느 저녁 조용히 창문 너머 노을을 바라보는 그 순간, 누구의 말도 필요 없고 어떤 성취도 필요 없는 그 고요함이 바로 행복의 본 모습이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은 더 단순해져야 한다. 가지고 있던 욕심, 비교, 미련을 하나씩 내려놓으며 가볍게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한다. 어떤 철학자는 말한다. 풍요로움이란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것이다. 삶이 가벼워지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 오래된 관계의 진심, 사소한 일상의 감사,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연민.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도 결국 나를 위한 일이다. 분노와 상처를 붙잡고 있으면 결국 그 무게는 내 삶을 짓누른다. 가끔은 그냥 이렇게 말해보자. 이제 그만 괜찮다고 해도 돼. 그 한마디로도 마음은 놀랍도록 편안해진다. 누구나 나이 들어가지만 모두가 늙는 건 아니다. 몸이 늙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마음이 늙는 건 선택의 문제다. 세상은 늘 바쁘게 돌아가지만 이제 우리는 천천히 살아도 괜찮다는 특권을 가진 세대다. 남들이 앞서간다고 초조할 필요도, 뒤처진다고 불안할 이유도 없다. 오히려 이제는 여유를 가르칠 차례다. 빨리 가는 법보다 깊게 머무는 법을 보여주는 세대. 그게 바로 진짜 멋진 노년의 모습이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평온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다. 노년의 품격은 재산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관계를 맺는 방식에서 그 사람의 삶이 드러난다. 나이 들어가며 깨닫는 건 인생의 결론이 성공이 아니라 평화라는 사실이다. 모든 것을 이루지 않아도 내가 내 삶을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인생은 결국 허무하다. 하지만 자신에게 솔직한 인생은 조용하지만 단단하다.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계절은 세상과의 싸움을 끝내고 자신과 화해하는 시간일지도 모른다. 그 화해는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작은 일상에서 시작된다. 하루에 해가 지는 걸 바라보며 오늘도 괜찮았다는 마음을 갖는 것. 그 단순한 순간 속에 인생의 완성이 숨어 있다. 삶은 결국 하나의 긴 호흡이다. 젊을 때는 숨이 가쁘지만 나이 들면 그 리듬이 느려진다. 이제는 그 느림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좋은 차 한 잔, 느릿한 산책, 오래된 음악 한 곡. 이 모든 게 인생의 철학이 된다. 거창한 진리보다 중요한 건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는 마음의 자세다. 세네카는 지혜는 단순함 속에 있다고 했다. 몽테뉴는 나를 이해하는 것이 곧 세상을 이해하는 일이라 했다. 이 두 문장은 서로 닮았다. 결국 철학이란 거대한 사유가 아니라 평범한 하루를 다시 보는 시선이기 때문이다. 인생의 절반을 넘긴 이들이
다시 철학을 읽는 이유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함이 아니다. 이제까지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다. 젊은 날의 불안과 후회, 중년의 책임과 고단함, 그리고 노년의 고요함까지 그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비로소 마음은 평화로워진다. 삶의 목적은 완벽한 나가 아니라 평온한 나로 가는 것이다. 오늘도 잠시 멈춰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여보자. 괜찮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잘 살고 있다. 나이가 들면 인생이 단순해질 줄 알았다. 복잡한 감정도 인간관계도 이제는 다 정리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몸은 단순해지는데 마음은 점점 복잡해진다. 젊을 때는 세상이 나를 시험하더니 이젠 내 마음이 나를 시험한다. 그럴 땐 누군가 이렇게 속삭여준다. 삶은 진지하게 살되 너무 심각하게 대하지 말라. 이 말을 처음 들으면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진지하지 않으면 불성실하고 심각하지 않으면 가벼운 사람처럼 보이던 세상에서 이건 너무 가벼운 철학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진짜 지혜는 그 가벼움 속에 숨어 있다. 몽테뉴는 인생을 실험하듯 살았다. 그는 나는 나를 관찰한다라며 삶을 일종의 소풍처럼 여겼다. 문제가 생기면 자책하기보다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한다. 이번에는 이런 실수가 나왔군. 그는 자신을 꾸짖지 않고 관찰했다. 그 태도 하나로 인생이 달라진다. 삶을 실패의 연속으로 보느냐, 경험의 수집으로 보느냐에 따라 표정과 마음의 무게가 완전히 다르다. 몽테뉴는 인생을 논하면서도 와인 한 잔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에게 철학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느끼는 것이었다. 하루 중 가장 철학적인 시간은 도서관이 아니라 식탁 위였다고 한다. 그는 맛있는 빵과 와인을 곁에 두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생각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도 비슷하다. 가장 깊은 사색은 도서관이 아니라 커피 한 잔 앞에서 혹은 설거지를 하다가 불현듯 찾아온다. 삶의 의미란 결국 그런 틈새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몽테뉴는 말했다. 인생은 큰 깨달음이 아니라 작은 순간들의 누적이다. 우리가 오늘 마신 차 한 잔, 누군가와 나눈 사소한 대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 철학이 된다. 세네카는 스토아 철학자였다. 즉,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운명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삶을 추구했다. 하지만 그가 냉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오해다. 그는 누구보다 인간의 허술함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종종 이런 식으로 제자들을 타일렀다. 불행을 미리 걱정하지 마라. 대부분의 불행은 상상 속에서만 일어난다. 그 말이 웃기게 들리지만 사실은 정확하다. 나이 들수록 사람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로 더 자주 불안해한다.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릴 때, 자녀의 미래를 상상할 때, 혹은 세상 소식 하나에도 마음이 요동친다. 하지만 세네카는 이런 불안을 이렇게 정의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고통의 그림자다. 그는 고통을 없애려 하지 않았다. 대신 고통을 바라보는 각도를 바꾸었다. 이건 나를 괴롭히는 일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이 단순한 시선의 전환 하나가 삶을 바꾼다. 시련이 덜해지는 게 아니라 시련을 다루는 법이 달라지는 것이다. 세네카는 인생의 거의 모든 문제를 시간이라는 키워드로 설명했다.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간을 낭비하는 법만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우리는 시간을 관리하려고 다이어리를 사고 계획표를 세운다. 하지만 그가 보기에 중요한 건 계획이 아니라 집중이었다. 하루 중 오직 1시간이라도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집중하는 사람은 평생을 흘려보내는 사람보다 훨씬 깊은 삶을 산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시간을 잘 쓰는 사람은 인생의 길이를 걱정하지 않는다. 이 문장은
노년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시간이 줄어든 게 아니라 시간을 더 잘 느낄 수 있게 된 것이다. 젊을 때는 하루가 짧고 나이 들면 하루가 길게 느껴지는 이유는 단순하다. 이제는 사는 법을 아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몽테뉴는 인간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며 말했다. 내 마음은 매일 바뀐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완전히 알 수 없다. 이건 자기 모순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에 대한 통찰이다. 우리의 마음은 바람처럼 변한다. 좋았다가 서운했다가 또 괜찮아진다. 그 변화 속에서 자신을 탓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 변화를 관찰하는 시선이 중요하다. 나이 든다는 건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 흐름을 지켜보는 일이다. 예전엔 감정이 폭풍 같았다면 이제는 그 폭풍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기술이 생겼다. 그게 바로 마음의 근육이다. 세네카는 이런 마음의 단련을 정신의 평형 감각이라 불렀다. 몸이 균형을 잃으면 넘어지듯 마음이 중심을 잃으면 삶 전체가 흔들린다. 하지만 마음의 중심을 잡는 법은 수양이나 명상보다 훨씬 단순하다. 그건 한 걸음 물러서 보기다. 상황에서 한 걸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한 걸음, 감정에서도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면 세상이 훨씬 넓게 보인다. 세네카는 마지막까지 평온한 얼굴로 죽음을 맞았다. 그를 방문한 친구가 물었다. 두렵지 않습니까? 그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답했다. 죽음이 나를 찾은 게 아니라 내가 삶을 다 살았을 뿐이요. 그 얼굴을 본 친구들은 오히려 안심했다고 한다. 그 평온한 표정이야말로 그가 평생 갈고 닦은 철학의 완성체였다. 사실 우리는 평온한 사람을 보면 본능적으로 신뢰를 느낀다. 그들의 말은 짧아도 깊고 그들의 눈빛은 조용하지만 단단하다. 나이가 들수록 그런 평온함이 가장 큰 매력이 된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시간이 지나면 모두 퇴색되지만 평온한 얼굴만은 오히려 더 깊어진다. 그건 화장이나 옷차림으로는 흉내낼 수 없는 삶의 태도에서 비롯된 아름다움이다. 세네카는 지혜를 자신과의 대화라 했고 몽테뉴는 지혜를 자기와의 친화라 했다. 둘 다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지혜는 세상을 아는 게 아니라 나를 아는 기술이다. 누군가는 평생 남을 이해하려 애쓰지만 정작 자기 마음은 모른 채 살아간다. 이제는 반대로 살아야 한다. 타인을 설득하려 하기보다 나 자신을 설득할 줄 알아야 한다. 오늘 하루도 잘 버텼어. 조금 늦어도 괜찮아. 이런 말 한마디가 그 어떤 위대한 철학보다 깊은 치유가 된다. 세네카는 말했다. 노년은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 완성이다. 몽테뉴도 비슷한 말을 남겼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건 내 인생이 완성되어 간다는 신호일 뿐이니까. 결국 그들이 말한 건 죽음이 아니라 삶의 품격이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라고 배웠지만 그건 오히려 삶을 조급하게 만든다. 이제는 반대로 생각해야 한다. 오늘 하루를 처음처럼 살아보는 것이다. 아직도 배우고, 아직도 웃고, 아직도 변할 수 있는 하루가 될 것이다. 노년이란 끝이 아니라 마음이 한층 깊어지는 계절이다. 그리고 그 계절의 색깔은 스스로 정할 수 있다. 몽테뉴는 자신을 실험하듯 살았고, 세네카는 자신의 마음을 훈련하듯 살았다. 둘 다 결국 삶을 하나의 예술로 만든 사람들이었다. 우리의 노년도 그럴 수 있다. 더 이상 완벽해지려 애쓰지 말고 그냥 멋있게 서툴러지기를 허락하면 된다. 인생의 후반부는 이루는 시기가 아니라 비로소 나답게 살아보는 시기다. 오늘 하루 괜히 웃음이 나오는 일이 있다면 그게 바로 철학이고 행복이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노년이 있다. 하나는 잃어버린 것들을 세는 노년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 남아있는 것들을 세는 노년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첫 번째 부류다. 예전의 건강, 일, 젊음,
사람들, 심지어 체력까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짜 현명한 사람은 지금도 자신에게 남아있는 시간과 생각과 평온을 센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잃었다고 여기는 대부분의 것은 사실 필요 없었던 것이다. 그는 이미 16세기에 비워야 자유롭다는 사실을 꿰뚫고 있었다. 현대의 미니멀리즘이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이야기다. 늙는다는 건 결국 덜 가지는 연습이다. 덜 일하고, 덜 만나고, 덜 소유하면서 더 많이 느끼고, 더 오래 바라보는 일. 세네카는 인간이 불행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가지지 못한 것을 갈망하느라 가진 것을 즐길 시간이 없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늘 뭔가를 쫓느라 정작 이미 가진 지금을 놓치곤 한다. 노년이 되어도 그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 충분하다는 한마디는 평생을 걸쳐 쌓은 지혜의 총결산이다. 돈이 많아서 충분한 게 아니라 비워도 괜찮다고 느낄 때 비로소 충분해진다. 어느 날 한 노신사가 산책을 나섰다. 매일 가는 공원의 벤치 위에는 언제나 젊은이들이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며 말했다. 그들이 나보다 훨씬 젊은데 세상에 대해선 이미 더 피곤해 보이는군. 그 말 속에는 시대를 넘어선 통찰이 담겨 있다. 젊다는 건 단지 나이의 문제가 아니다. 궁금해하는 마음, 배우려는 태도, 그리고 세상에 대해 여전히 재미를 느끼는 감각이야말로 젊음의 본질이다. 몸은 늙어도 마음의 주름은 펴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다. 늙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잃는 일이 아니라 무엇을 남길지를 선택하는 일이다. 그에게 나이는 쇠락이 아니라 정리였다. 이제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가려낼 수 있는 시기. 그게 바로 나이 들매 특권이다. 현대 사회는 끝없는 비교로 가득하다. 누가 더 건강한가? 누가 더 자식 잘 됐나? 누가 더 많이 여행을 다니는가? 하지만 세네카는 이런 세속적 경쟁에 대해 단호했다. 남의 삶을 부러워하는 순간 내 삶은 남의 것이 된다. 노년의 평화는 바로 이 비교의 중단에서 시작된다. 비교를 멈추면 인생의 소리가 더 잘 들린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 차 끓는 소리, 아침의 새소리, 이 모든 것이 나를 위로해준다. 사실 우리가 젊었을 땐 이런 소리들이 들리지 않았다. 너무 바쁘고 너무 급했기 때문이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시간을 듣는다. 그 느릿한 흐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안다. 세네카는 인생을 긴 여행에 비유했다. 그는 말했다. 인생은 폭이 아니라 깊이다. 길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깊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노년의 가장 큰 적은 외로움이 아니라 무의미함이다. 몸은 괜찮은데 마음이 무겁다면 그건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신호다. 세네카는 인간은 자신이 쓸모 있다고 느낄 때 가장 행복하다고 했다.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는 일, 하루에 한 번 누군가를 웃게 하는 일, 그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의미 있다. 지혜로운 노년은 세상을 바꾸려 들지 않는다. 그 대신 자신의 하루를 정갈하게 가꾸는 일에 집중한다. 정원에 물을 주고 낡은 찻잔을 닦고 햇살 좋은 창가에 앉아 책을 읽는다. 그 모든 행위가 사소한 철학이다. 세상은 거창한 사상보다 이런 조용한 일상에서 더 많은 평화를 얻는다. 한 철학자는 노년을 이렇게 표현했다. 젊을 때는 세상을 다 바꾸려 들고 중년에는 가족을 바꾸려 하고 노년이 되면 자신을 바꾼다. 이 말은 슬프지만 동시에 위대하다. 삶의 마지막 챕터는 나를 완성하는 시간이다. 나이 들수록 필요한 것은 포기가 아니라 정리다. 욕심을 정리하고 관계를 정리하고 심지어 기억까지도 정리한다. 그때 남는 것은 진짜 나 자신이다. 몽테뉴는 이런 말을 남겼다.
내가 나 자신과 친구가 되는 법을 배우자. 그럼 외로움은 사라질 것이다. 이 말은 노년의 철학을 가장 잘 압축한 문장이다. 삶의 동반자가 점점 줄어들수록 자신과의 대화는 점점 더 중요해진다. 이제는 이렇게 묻는 것이 좋다. 오늘 나는 나에게 어떤 말을 건넸는가? 칭찬이든 격려든 다정한 말 한마디라도 좋다. 인생의 후반전은 남에게 잘 보이기보다 나 자신을 다정히 대하는 시간이다. 세네카는 이렇게 조언했다. 삶을 더 오래 살려 하지 말고 더 잘 살려 하라. 결국 노년의 품격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웠는가에 달려 있다. 해질 무렵의 하늘이 가장 아름답듯 인생도 저녁이 깊어질수록 빛을 낸다. 아침의 태양은 뜨겁지만 석양은 부드럽다. 그 부드러움이 바로 인생의 완성이다. 나이 들수록 세상이 좁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넓어져야 한다. 이제는 모든 것을 다투기보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흘려보내는 시기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나는 이제 충분히 살았다. 그리움도 분노도 미련도 다 흘려보냈다. 그때 비로소 세네카가 말한 평온한 영혼이 찾아온다. 그 평온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숨을 고르고 눈을 감으면 그 고요한 내면이 이미 거기 있다. 이제 당신의 인생은 어느 계절쯤에 있을까? 아직 늦여름일 수도 있고 이미 가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계절이 아니라 그 계절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이다. 세네카와 몽테뉴가 가르쳐준 건 결국 하나다. 인생의 마지막에는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것. 나는 내 삶을 사랑했다. 오늘 지혜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변하지 않는 지혜의 말씀을 정성을 다해 만들어 여러분의 인생을 비추는 빛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